5월 1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분기 날았다. 매출액 5천억 첫 돌파하였다. 자,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5천억을 돌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1%, 영업이익은 13% 증가하였고요. 중요한 건 보도자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한데요.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마이너스 7% 감소하였어요. 전분기 4분기 대비해서. 중요한 건 뭐다? 세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다시 한번 마이너스 1121억,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731억이었죠. 근데 얘네가 흑자 전환했어요. 613억, 436억, 영업이익 또한 373억에서 13%, 전분기 대비해서 37%, 45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증가했다. 그리고 매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증가하였다. 헬스케어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수익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죠. 램시마 SC가 매출액이 계속 더해지고 있고요. 직판으로서의 확장이 이어졌다. 유플라이마 또한 나쁘지 않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 제품의 글로벌 처방이 고르게 확대된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북미 지역에서 인플렉트라의 처방이 늘었고, 유럽에서도 램시마 SC 및 유플라이마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개선되었다. 인플렉트라, 램시마저 미국 주요 사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시그마 등의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된 이후 빠르게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올해 3월 기준 31.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처방 1위를 이어갔다. 이와 더불어 유럽에서는 듀얼 포메이션 마케팅을 통해서 램시마와 램시마 SC 점유율이 동반 상승하는 결과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 램시마 SC의 1분기 유럽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5% 증가하면서 헬스케어의 실적 성장을 이끄는 주요 제품으로서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플라이마 또한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유일하게 40ml, 80ml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처방 확대가 지속되는 등 1분기에만 전년 매출의 50% 이상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유럽에서 직전 판매, 직판 체제를 전 제품으로 확대한 이후 현지 법인에서 탄력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면서 트룩시마, 허주마의 수주 성과가 회복세를 나타내는 점도 실적을 이끌었다. 실제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처방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허주마의 경우 1분기 유럽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현지 법인의 직판 경쟁력을 입증하였다. 앞으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베그젤마가 이탈리아, 벨기에, 어제 이 얘기가 나왔죠. 주요국 입찰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지난달부터 판매가 시작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0%를 커버하는 메디컬 등재를 완료했고, 사보험사 등재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 내 처방 확대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베그젤마가 말입니다. 신규 제품을 통한 포트폴리오도 강화도 예고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유플라이마를 미국 시장에 런치가 계획이다. 대형 이벤트입니다. 동사는 출시 일정에 맞춰 자가면역 질환에 특화된 현지 전문 인력을 확충했죠, 이미.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최근 유럽 시장에서 이탈리아 입출 수주 및 프랑스 처방 확대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경험을 발판 삼아 시장을 확대할 것. 헬스케어 관계자는 수익성 높은 북미 지역은 물론 유럽에서 후속 제품들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1분기 매출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미국 시장에선 베그젤마 마케팅 강화 및 유플라이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회사의 수익성은 더욱 개선될 것이며, 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 글로벌 전역으로 처방 성과를 지속해 나가면서 한층 다양해진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갈 것. 정리하겠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갈수록 좋아지는 추세가 높아지죠. 그리고 중요한 건 수익성에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확장세를 이어나간다. 앞으로 충분히 기대할 만한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 1분기 경영실적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파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죠. 그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래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얘네가 선전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직판에 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좋은 제품 위주의 매출로 인해서 램시마 원가 개선 등을 바탕으로 양호한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순이익은 원화 약세에 따른 영업의 손익 증가로 전년 동기 전 분기 대비 모두 개선되었다.
투자에 대한 확대, 이게 수익성이 다시 한번 플러스 그 확증이 증명되었다. 이제 돈 벌리만 남았다는 부분입니다. 숫자로 계속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요, 램시마의 비중이 39에서 47.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중이 늘었죠? 전 분기 대비해서도 2%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룩시마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줄었어요. 전 분기 대비해서 늘었고요. 그리고 허즈마는 지금 비슷합니다. 16.9. 중요한 건 여기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예요. 램시마 SC는 13. 전 분기 대비해서는 비슷하다. 찔끔 들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얘가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4%인데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죠. 얘가 계속해서 많이 확증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자, 보면 유럽 매출이 조금 늘었고요. 미국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는 비슷해요. 요게 핵심 사항이었고요. 헬스케어의 실적은 정리를 하면 뭐다? 이제 다시 한번 숫자가 증명되는 상황에 왔다. 그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준진 회장이 복귀한 이유가 있겠죠? 3사 합병과 더불어서 헬스케어 직판에 대한 확장. 지금 중요한 건 직판에 대한 숫자가 전 제품으로 유럽으로 확장되고 있죠? 그게 플러스로 얼마만큼 확증, 즉 볼륨이, 수익성이 얼마만큼 확증되는지,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얼마나 확증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 자, 제품별 시장 점유율을 좀 볼까요? 자, 먼저 램시마 55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26, 한 4% 증가했죠? 미국 시장 점유율은 30. 아직도 처방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32죠? 얘가 40까지 확장할 것으로 보여요. 유럽에서 55, 미국에서 40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램시마 SC를 갖다 꼽으면 이거 하나만으로 게임은 끝나리라 생각합니다. 큰 그림에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분기마다 실적을 잘 확인하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대형 사보험사에 우선 처방 등재되며 시장 점유율이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램시마 SC는 유럽 전 지역에서 램시마와 램시마 SC 시장 점유율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내 당사 인플릭시맙 제품 시장 점유율 추이를 봤을 때 37, 37, 38 찔끔 늘었고요. 램시마 SC가 기울기가 아직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5, 8, 10, 12, 14, 15, 16 계속 올라가고 있죠. 램시마 SC 유럽 빅5 상위 5개국에서 현재 램시마와 인플렉트라, 램시마 SC 자 합친 게 계속 압도적이죠. 이 정도면 거의 독점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핀란드, 체코, 벨기에 이런 모습이고요. 램시마 SC 긍정적인 1년간의 장기 리얼 월드 데이터를 발표로 램시마 SC 처방 확대를 지속 중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처방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겠죠. 자, 정정하겠습니다. 유럽 빅5가 아니라 램시마 SC 시장 점유율 상위 5개국이에요. EU 내 빅5에서 당연히 확장을 하고 있죠. EU 빅5는 당연히 독일과 프랑스가 심장이죠. 독일, 프랑스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 EU에서 탈퇴했으나 그래도 유럽으로 쳐주고 있죠. 여기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유럽의 빅5입니다. 이 자료가 없긴 하나 핀란드, 체코, 벨기에에서 확장을 지속해서 나가고 있다. 자, 그 다음 램시마 SC 당연히 긍정적인 1년간의 장기 리얼 월드 데이터 발표로 램시마 SC 처방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이미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죠. 이미 의학자와 전세계 생명과학자들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처방을 받으면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밖에 없죠. 이거를 투여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맨날 병원을 가고 높은 의료 비용과 함께 얼마나 불편할까요? 환자가 집안에서 편안하게 혼자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시마 SC가 제 개인적으로 국보급 신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트룩시마 유럽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요 24에서 22로 좀 줄었어요. 이 부분이 직판으로 다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죠. 미국 트룩시마 점유율은 30%로 거의 유사합니다. 처방액 기준으로도 거의 유사하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나 거의 찔끔 처방액 기준으로는 찔끔 올랐고요. 처방량 기준으로도 찔끔 올랐습니다.
다만 유럽에서는 찔끔 줄었네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직판을 시작해서 적극적인 입찰 참여로 매출 회복 중이다. 직판에 대한 결과물이 드러나겠죠.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 모든 제품으로 직판이 확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최적의 가격 조정을 통해 수익성 확보와 동시에 경조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 이 말이 뭘까요? 직판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 수익성, 볼륨을 확보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얘네가 유지 기반 위에 캐시카우를 창출하면서 다른 제품이 출시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 이유가 또한 나오겠죠. 자, 허즈마를 보면은요, 허즈마의 시장 점유율은 14%입니다. 전분기 23%까지 급증했다가 14%. 즉, 뭐죠? 직판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2020년 하반기 직전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분기 진행되는 튀르기에 헝가리 등 신규 입출 숫자 성공하며 매출 회복 중이다. 자, 일본은 대단한데요. 일본 점유율이 아직도 증가 중이에요. 44, 50, 51, 57, 59까지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죠.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자, 유럽에서는 직판에 그 부분을 증명해내야 돼요. 증명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볼륨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바로 그 수익성에 대한 볼륨이 확보가 되겠죠. 유플라이마는 유럽에서 고농도, 제형 다양화, 용량 다양화 등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처방이 확대 중이다. 유플라이마가 유럽에서 이제 숫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때가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하반기 미국 런칭 예정이다. 자, 5월 허가 7월 출시 예정이죠. 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베그젤마, 유럽에서 가격 경쟁력과 항암 계열 제품 시너지를 기반으로 입찰 참여 확대 중이다. 미국에서는 올해 4월 출시 후에 메디케어 등재 완료했고 사보험사와 협생 진행 중이다. 얘 또한 숫자에 바로 참여가 되겠죠. 셀트리온 실적, 헬스케어 실적에 참여가 직접적으로 확대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가 진짜 중요한 게 글로벌 직판 확대에 정말 4월, 유럽에서는 이미 검증이 끝났죠. 미국에서 그 부분을 증명해야 되는 핵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또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 이유 중에 하나이겠죠. 2022년 유럽 시장 전 제품 직접 판매 전환 완료. 미국에서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 영입하여 성공적인 제품 런칭 및 처방 확대를 도모한다. 새 역사를 쓰는 거죠. 국내 제약바이오 100년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거기 다국적 제약사의 본진에다가 직판을 시작한다는 거. 한 획의 역사를 그어내는 거라 생각. 오늘 코스피는 0.63하락, 코스닥은 0.26 하락했고요. 셀티온은 1.19, 헬스케어는 0.95 하락, 제약은 0.25,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실적이 발표되었죠. 월요일날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숫자가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죠. 더불어 2차전지주가 꺾여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권으로 끝났지만 2차전지 잠깐 한번 2차전지를 확인해 볼까요? 먼저 LNF입니다. 2.57 상승 마감했죠. 자, 꺾였다가 이제 꺾였으니까 반등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쉬는 타이밍이 전개가 되겠죠. 이때 바닥에서 빡빡 길 때 2차전지주를 모아가고 싶으면 남들이 관심 두지 않을 때 거래량도 꺾였죠. 이때 관심을 두세요. 다시 시기를 거쳐 나가고 언젠가 전고점 돌파가 나오겠죠. 이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시기, 결국 기간 조정을 거쳐야 돼요. 모든 투자는 똑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볼게요.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꺾여 나가니 거래량도 꺾여 나가죠. 똑같습니다. 투자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기간 조정을 겪어 나갈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때 박박 길 때 관심 두지 않을 때 열심히 개수를 모아가세요. 제가 말하는 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현재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오늘도 하락했네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정말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꺾였던 게 확인이 됐죠. 기관들이 꺾이고 나서 바로 또 여기다 다시 쏠까요? 아직까지도 얘는 조금 더 고평가 국면에 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얘가 빡빡 길 동안에 다시 한번 2차전지 숫자가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또 쉬었다가 돈이 들어오는 게 그게 투자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숫자가 증명되고 있죠. 오늘 이렇게 됐어요. 요 물량 소화하고 또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제 얘네는요. 왜? 실적까지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하락, 상승, 물량 소화하고 다시 갈 준비가 되어 있겠죠. 자, 월봉 기준으로 봐도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꺾여서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죠. 이제 다시 한번 달려갈 준비를 합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 폭증합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 폭등합니다. 거래량이 동반되겠죠. 지금 증시에 자금이 쏠려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제약바이오로 쏠 수 있는 기간이 시기를 정하겠죠. 우리는 그 시기만 차분히 기다리면 됩니다. 자, 제약도 볼게요.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얘는 오히려 월봉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이 더 한눈에 드러나죠. 주가의 흐름과 함께. 그쵸? 연속적으로. 수급이 얘는 3형제 중에서 가장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가 않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시기를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금 더 기다릴만 하지 않을까요? 시간은 내 편이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3.13, 거래량은 29만 7천 주. 장 마감하고 헬스케어 실적이 동반됐으니까 결국 셀트리온 또한 헬스케어 또한 삼형제의 주가 또한 월요일날 기대할 만하겠죠. 오늘 1.19 하락 마감,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3.17, 거래량은 79만 1000주, 오늘 0.95 약보합. 이게 뻥카입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역사상 누적 잔고가 200만 주 근방에 있어요.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16.37, 거래량은 10만 주, 오늘 0.25 강보합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삼형제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기간은 118주 매도. 이게 뭔가요? 거의 보합. 외국인은 약 10,000주 매도예요. 9,900주. 그러나 이제 플러스로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장 끝나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연기금은 오늘 3,000주 정도 매수, 사모펀드가 10,000주 매도, 보험, 투신, 기타 금융은 찌글찌글 들어왔고요. 2,400주, 5,800주, 금융투자가 700주 매도입니다. 개인은 8,500주 순매수, 한 달 기준 개인은 67만 주 매도, 외국인은 16만 주, 기간은 51만 주, 연기금은 40만 주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 오늘 기간이 2만 주 매도, 외국인은 6만 5천 주 순매수, 개인은 4만 7천 주 순매도입니다. 한 달 기준 개인이 120만 주 매도이고요. 외국인과 기간으로 각각 58만 주, 62만 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간 2만 주의 매도의 중심은 투신 만주,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각각 5,500주, 사모펀드가 6,700주, 금융투자가 5,000주 매도가 나왔어요. 보험은 7,00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얘네의 한 달 기준 매수가 온통 순매수죠. 그쵸? 헬스케어 수출 실적 또한 나쁘지 않았고 수익성이 증명이 되었다. 직판에 대한 검증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 대형 이벤트인 유플라이마의 허가가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죠. 더불어 숫자 또한 확인이 되고 있다. 돈을 언제 쏠래 니들? 좀 빨리 싸라. 자, 제약 오늘 기간 1865주, 외국인 15,000주가 들어왔네요. 삼형제 중에서 막내가 유일하게 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매수폭은 크지 않지만 개인은 17,000주 순매도. 자, 기간은 금융투자가 4,867주 매수, 투신과 사모펀드가 각각 1,400주 가까이, 사모펀드는 1,6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한 달 기준 아직까지 방향성이 없어요. 개인은 36,000주 순매도, 외국인은 6만 주 매수, 6만 2천주, 기간은 2만 8천주 순매도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얘는 오늘 수급은 나쁘지 않았지만 방향성이 아직까진 정해지지 않았다. 얘도 수급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셀트리온 그룹 쪽으로 수급에 오는 시간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어디로 쏘겠습니까? 제약바이오, 2차전지 또는 플랫폼 업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네이버와 카카오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업체, 어디로 자금을 쏘시겠네요? 아니면 제조업, 시니컬한 부분에 자금을 쏘시겠습니까? 어디다 여러분이 자금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어디다가 자금을 쏘실까요? 이제 제약바이오의 차례가 다가온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항상 힘들 내시고요. 우리 시간 차분하게 기다리시자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